오늘은 열거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처음 만들 때 열거형을 자바 언어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잘한 일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열거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쓰죠? 어떨 때 쓰죠? 스위치. 근데 그 열거형이라는 타입을 열거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열거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독성도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강건성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C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C에서는 열거형을 정수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거형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예를 들면 동서남북 방향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int로 define이든 constant 해가지고 west, south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디에 인자로 쓸 때 뭐로 쓸까? int로 쓰겠지. 그럼 int로 쓰면은 거기에 올 수 있는 값은 0, 1, 2, 3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은행 계좌 예제에서도 디포짓 또 withdraw 할 때 amount가 음수가 될 수 있었잖아. 그건 만약에 예를 들면 C처럼 unsigned 개념을 우리가 자바에서 도입했다. 그러면 unsigned int로 정의를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는 음수는 못 오잖아요. 걸러줄 수가 있겠지 뭔가. 그리고 아까처럼 동서남북 하면은 열거형을 쓰게 되면은 동서남북 외에는 다른 값이 그 인자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친구가 말한 가독성, 그리고 가독성이 더 중요한 거는 강건성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뭘 중요시 여겼어? 강건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죠. 그럼 열거형을 써야지. 우리가 열거형을 언제 쓰냐면은 열거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타입이 가지는 값들의 개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일 때 그 값들을 모두 나열해서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 그래? 열거형이라 그래요.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만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값이 한 30개 돼. 한 100개 돼. 그건 열거형 쓸 수 있을까? 힘들어서 못 쓰지.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내가 본 게 12개.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열거형을 가져다 써요. true, false도 열거형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불련 없을 때는 열거형으로 우리가 디파인해서 쓰기도 하고, C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열거형은 어떤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나열해가지고 타입을 정의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독성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근데 C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그걸 처음 만들 때 도입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자바를 쓰는 사람인데 C와 되게 친숙한 사람들이겠죠. C++하고. 그러면 열거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까? 그게 아니라 열거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거형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교재 같은데 자바는 열거형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바 책들에서. 그랬더니 자바 언어에서 다음 버전 나올 때
그것들의 방법을 채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C를 그대로 본다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표준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기존 거가 호환돼야 되니까 기존 룰들을 못 버리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좀 개선하는 새로운 문법이 나오죠. 문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옛날 문법이 익숙해서 새 문법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문법, 더 강건한 문법을 안 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 새로운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를 알아보고 그 기능들이 코딩의 강건성을 높여주거나 간결성을 높여주면은 잘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코드도 높여주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바에서 열거형 문법을 소개하기 전에 뭘 설명드리냐면 자바 1.2에서 이제 열거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거형을 이렇게 써라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안에다가 정수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정수 상수들을. 그래서 left, center, right. 뭐 정렬.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뭐 아래 한글 같은 데서 중앙 정렬도 하고 왼쪽 뭐 이렇게 하잖아. 이제 그럴 때 이제 쓴다고 생각하고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게 있다. 뭐 중앙 정렬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쓸 때는 여기가 무슨 타입이에요? 결국은 요 left, center, right를 쓰는 거니까 얘가 무슨 타입이에요? int죠. 이거 옛날에 초창기 C에서 이제 쓰던 이제 열거형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런 짓 하는 거죠. define 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제 int를 써야 되겠고. 그러면 align 이렇게 해서 비교는 할 수 있는데 가독성은 조금 더 높아졌지만 이름 있는 어떤 상수 썼기 때문에 가독성은 높여졌지만 여기는 여전히 무슨 타입이에요? int죠. 근데 int면은 또 0, 1, 2 말고 수만 가지 값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에러 체킹이 또 들어가야 돼. 귀찮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이 된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바 2에서 책들 보면은 요 방법이 제안이 되는데 아니면 뭐 옛날 그 당시에 자바에서 열거형 어떻게 구글링하면 나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밖에서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객체를. 안에서는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몇 개 생성해. 필요한 만큼만 딱 3개 생성하는 거예요. left, center, right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static final로 만들어 버려요. static 여기서 final이라는 거, 참조 변수가 final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배열에서 final 하면은 배열 요소들을 못 바꿔? 그게 아니라 배열이 가리키는 것을 다른 걸 못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left라고 하는 것은 요 객체만 가리키지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요 3개만 우리 세계에서는 저 3개만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근데 코드 수정 안 한다. 그러면 3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때 어떻게 써? 여기에 alignment가 오는 거야. 아까는 뭐가 왔어요? int가 왔는데 이제 alignment, 객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alignment 객체는 딱 몇 개만 존재해. 딱 3개만 존재해요. 더 없어. 그 3개 외에는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뭘로 해요? 요 비교는 뭐야? 참조 타입에서의 저 비교는 연산자 갖고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 비교예요. 이 참조 변수와
이 참조 변수가 같은 걸 가리키는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얼라이먼트는 딱 세 곳에 고정돼서 존재를 해요. 힙에, 힙.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힙에 딱 세 개가 생겨.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걔네들은 위치도 안 바꿔. 거기서 픽스드 돼. 고정이 돼. 그리고 늘 걔네들만 써. 어디서든지 참조해서 걔네들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열거형이 된 거죠. 열거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만들면 얻을 수 있는 이점. 그건 열거형이니까 되는 거고. 열거형 자체의 장점 말고, 열거형 자체는 가독수 높여주고, 에러 줄여주고, 그쵸?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열거형은. 그럼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열거형을 C처럼 C를 그대로 초창기에 본따 쓰면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했겠지. 인트로 했겠지. 근데 자바는 처음에 안 만들었어. 바보처럼. 그런데 그게 다행이야. 왜냐하면 안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열거형을 자바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제안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표준에서 새로운 자바에서는 그 표준을 갖다 쓴 거예요. 약간은 더 좋게 만들어서. 걔네들이 더 똑똑하니까 좋게 만들어. 그렇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객체로 열거형을 정의하자는 걸로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바에는 8개의 원시 타입 말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타입이에요? 객체예요. 배열도 객체, 열거형도 객체, 객체도 객체예요. C는 안 그렇죠. C++는 안 그렇죠. 그렇죠? 배열은 배열의 또 다른 종류인 거고, 열거형이 또 다른 종류가 있고, 원시 타입들이 있고, 구조체가 있는 거예요. 구조체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둘 다 좀. 하지만 자바는 원시 타입 8개 빼고는 배열도 객체, 열거형도 객체, 나머지도 객체예요. 개념이 심플하죠. 다 뭐만 왔다 갔다 해. 인자로 전달되는 건 원시 타입 8개 빼고는 다 참조 타입, 원시 타입 똑같은 거예요. 배열을 전달하나, 열거형을 전달하나, 강아지를 전달하나, 뭘 전달하나, 자바 세계에서는 비용은 똑같은 거죠. 주소 하나 전달되는 거니까. 자, 그거예요. 그런데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로 열거형을 정하면 클래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객체를 가질 수 있지, 당연히. 또 뭘 가져, 우리? 클래스에 뭘 가질 수 있어? 뭐라 그랬어?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죠. 뭘 추가할 수 있어, 또? 메소드 말고. 상태를 추가할 수 있죠. 그럼 열거형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추가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거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상수만 정의하는 게 넣을 수 있어. C에서는 어떻게 돼? 그게 안 돼. C는 원래부터가 데이터 따로, 함수 따로예요. 열거형 따로, 열거형 조작하는 함수 만들려면은 내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다가 열거형을 넣어줘야 돼. 그리고 C++은 C가 호환돼야 되니까, 그거를 겨자먹기로 해야 되겠고, 자바 저거 좋은데? 못하고 있어요. 물론 또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 자바 C++ 17일, 그 20일, 이런 데서 또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클래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상태와 멤버 가질지 말고 또 뭘 가질 수 있어?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에 내가 부모를 명시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꼭대기에 오브젝트가 있어. 그러면 내가 다이렉션이라고 하고는 동서남북의 열거형을 정의했어요. 그럼 얘의 부모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 오브젝트가 있겠지. 근데 중간에 뭘 만들었냐면 얘네가 enu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열거형의 부모는 뭐야? enum이에요. 뭐든지. 그리고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다이렉션에 어떤 메소드를 물려받을까? 오브젝트인 거 다 물려받겠지. 그 다음에 enum에 있는 것도 다 물려받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enum에 뭘 만들어 놓을까? enum에다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을까? 개수든 뭐든
모든 열거형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어디다 넣어놓으면 돼?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지. 여기다 넣어놓으면 내가 안 만들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동서남북과 관련된 기능만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장점,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객체를 모델링함으로써 자바에는 원시 타입 아니면 객체 두 종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열거형하고 배열도 뭘로 모델링 된다? 객체로 모델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로 열거형 모델링 하다 보니까 열거형들은 공통이 되는 부모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놨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많은 메소드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거형을 정의하면서 그걸로 상수들만 나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 상태도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 다음 거는 좀 너무 오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 불러오면은 약간 깨진다. 옛날 주소랑 달라져서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 갖고 오더라도 잘 되게끔 하려면은 주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비교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시했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 저장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열거형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일이 뭐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제안했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한다. 결국은 객체로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blic Enum Alignment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상수를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요 enum 우리가 원래는 뭘 써요? enum 대신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Public Class Alignment.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쓰면 얘의 부모는 뭐가 돼요? 얘의 부모. 오브젝트가 되죠?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extends enum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다 없애고 그냥 enum 써라.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만약에 enum을 안 썼어. 그러면 저렇게 상수들만 3개 딸랑 써서는 또 기존 문법하고 안 맞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클래스를 안 쓰고 enum으로 바꾼 이유? 뭐 이런 거 궁금 안 하죠. 이런 게 궁금해야 학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학습의 즐거움이란 모르는 게 뭐든지 궁금해야 돼. 우리 둘째, 지금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초2등학교 되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맨날. 그러면 그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주입식이야. 달달달 외우면 됐어. 달달달 외우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잘 보고 학생생활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달달달 외우고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국사를 수업 시간에 배웠어. 그러면 있잖아. 아직 외우지도 않네. 뭐 우리 조선시대 왕순서 막 그런 거 외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 고구려가 아니구나. 고구려가 멸망해서 조선이 생겼는지, 뭐 이런 거가 원래, 그리고 거기에 교훈이 뭔지, 뭐 이런 거 설명했는데 우리는 조선 초대 왕은 누구냐, 뭐 이성계, 이거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이게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왜 났냐? 임진왜란이 왜 났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뭐 토론하거나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 저거 그럼 외우고 다 까먹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역사는
주로 어디서 TV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옛날에는 그 역사 드라마가 너무 그 KBS 옛날 주말 9시 하던 거 막 태조왕건 장보고 그치 그런 거 막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역사를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시대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건 알았지만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거를 관심 있게. 또 위인전 읽어봐도 이건 다 완전히 그 사람 중심으로 써져 있지.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 그냥 이순신이 위대했다. 이런 거지. 왜 위대했는지도 잘 모르고. 12척 갖고 어떻게 이겼지? 모르는. 근데 이제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래요. 딴 얘기 했다, 내가. 어디 갔지?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 궁금해하고 걔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내가 찾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거는 안 잊어지고 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외우다 보면 너무 많이 쓰니까 열거형 정의할 때 이넘 쓰는 거를 까먹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잊혀지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근데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좋아요. 왜 자바는 열거형을 객체로 모델링 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찾아보고 그러면 그게 이렇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수가 있어요. 그게 재밌으면 어디 가라고요? 대학원 가세요. 학습이 즐거우면 학습을 더 하셔야 돼. 학습이 즐겁지 않으면 빨리 사회 나가서 돈을 벌으셔야 돼. 경력 쌓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직장 가려고 3수, 4수 하는 학생들도 꼭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빨리 가서 경력을 쌓는 게 훨씬 유리하다. 조금 더 좋지. 예를 들면 내가 1년 쉬면서 더 좋은 데를 가나 1년 동안에 월급 한 2,500 받으면서 일을 배우는 게 나는 2,500을 받더라도 일을 좀 배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내 성장에 도움되는 일을 배우는 게 노는 것보다 물론 내가 놀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딴짓 옛날에는 삼성 시험 본다고 뭘 공부했어. 영어 공부하고 그 전공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SAT 공부하고 적성검사 공부하고. 적성검사 공부한다고 인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그냥 타고나는 거야. 내 인성은. 그쵸? 여러분들 인성은 지금 벌써 고정이 돼 있어. 바꾸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게 중고등학교 때 인성이 쌓여지는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사회하는 그 환경이나 하는 것들이 어떤 애들은 맨날 우리 첫째 딸처럼 맨날 집 학원 그거밖에 몰라. 거기다가 BTS 하나 껴주면 이제 끝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저도 그렇게 좀 했지만 이제 그게 별로 거기서 내 가치관들이 다 쌓여지겠고 요즘 여러 짓들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문서적이나 이런 거를 논술 본다고 논술 시험 보니까 보긴 보는데 우리 딸은 맨날 너 뭐하니 그러면 웹툰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뭐해 웹툰 봐. 그러니까 인생이 웹툰이야. 그래 너는 오락은 안 해서 다행이다. 웹툰이라도 봐라. 네 스트레스가 풀리면. 저도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이고 이제 열거형은 이렇게 이제 써요. 항상 이제 자바에서는 인엄 가지고 쓰고
요 상수를 접근할 때 앞에 사이즈 이름이 붙어야 돼. 옛날에 C는 이런 식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게 여기로 이렇게 바뀐 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요 스몰이라는 이름이 요 경우에는 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스몰이라는 걸 딴 데 못 써.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스몰은 여기로 제한되고 요거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요걸 써줘야 되지. 처음에 자바를 이걸 할 때 저는 이걸 자꾸 빼먹는 거야. 왜냐면 너무 C에서는 내가 앞에다가 열건 쓸 때 그 열건 타입 이름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안 쓰게 되고 자꾸 문법 오류는 나더라고.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한 거면 이게 되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이렇게 씀으로써 이 스몰은 네임스페이스가 사이즈로만 또 제한이 돼 있지. 스몰이라는 걸 내가 또 다른 열거형에 써도 아무 문제 없겠죠. 응? 걔는 뭐 다른 거 점 스몰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딴소리를 했는데 프로그램 하나 열거형을 실제 해보면서 우리가 이 열거형은 안 짜봤으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컴퓨터 안 켜신 분은 착해요. 예. 지금 켜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클래스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뭘 만드실 수 있어요? enum이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enum을 딱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enum도 새로운 타입이니까 대문자를 써서 낙타 케이스 써가지고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뭐 얘는 두 개 단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열거형을 나열하는 거는 C에서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빠는 막 이거 하랬더니 이 세 글자 스펠링도 틀리더라고. 이거 스펠링 틀리면 안 돼. 이 정도는 영어는 해야지, 대학생. SAT가 아니라 SET 썼더라고. 얘는 어디서 영어 배웠어? 셋? 셋은 셋인데. 세터데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열거형. 열거형. 열거형 정의했어요? 열거형을 정의했으면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드세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뭐 아무거나 좋아요. 테스트. 그리고 메인을 하나 짜서 메인 하나 포함시키고 열거형 타입을 하나 선언하세요. 변수를. 그리고 걔를 프린트 ln으로 찍어보세요. 이렇게 말로 했더니 왜 말로 했느냐면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말로 했더니 막 아직도 메인을 못 짜는 사람이 있네.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메인은 짤 수 있어야지. 메인을 안 짜고 실행이 안 돼요 또. 아, 제 교수가 잘못이지, 그치? 재호야, 메인 못 짜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줘라. 아빠는 메인을 못 짜더라고.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말로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고 메인을 포함해서 열거형 변수 하나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해 보세요 했더니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 정도로 강의했구나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 하나 쓰고 뭐예요? 요거 메인. 요거 클릭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거형 변수 하나 선언하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써서 출력해 보세요.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난 좀만 이따 할래. 입안에도 있으면 어떡해. 아. 찍으면 뭐가 나와요?
찍은 사람 아직 없어? 어떤 걸로 준비해요?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요일, 나는 월요일이 제일 싫으니까 월요일 빼고 제일 좋은 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이 좋아요? 금요일. 불금. 왜 불금이 됐지? 옛날에는 금요일보다 토요일 날 많이 놀았는데 요즘은 금요일 날 많이 놀아봐. 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와이프한테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하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1년에 한 달 한 번 허락받으면 잘 받는 거. 주말에 어딜 가? 가족과 놀아줘야지. 친구는 언제 만나? 평일에. 평일에 어떻게 만나? 금요일은 또 주말이래요.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출력해보셨어요? 뭐가 출력돼? 출력돼요? 내가 정의한 상수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거는, 그 출력되는 것은 어디에 그 기능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넘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오브젝트에 여기에 string,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거를 뭐 했을까? 재정의를 했어요. 얘가 재정의를 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 상수, 여러분이 정의한 상수가 출력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출력 못하신 분? 자, weekday, W는 weekday 점 여러분들이 싫다는 Monday, 오늘. 그리고 system out 점 print ln W. 그래서 실행을 하면 밑에 money 찍혀요. 이걸 해버렸는데 요 테스트에 요 메인은 없어요. 요 두 줄을 치고 왜 안 되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앞반에 있는 한 친구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반 학기가 지났는데 뭘 강의한 거지? 뭘 강의했지?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반성을 해요. 됐어요? 먼데이. 먼이 딱 찍혔어. 근데 나는 찍을 때 먼데이로 찍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한글이 좋아서 한글로 찍고 싶다. 그럼 찍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윅데이에다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메소드를 이제 추가하려면 맨 마지막 상수 다음에 뭘 써줘야 되냐면 뭘 써줘야 될까?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줄로 가서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뭘 정의하냐? override 해가지고 public string to string을 overriding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거다? 애초에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좋든 싫든 toString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거형들은 이 enum이라는 놈이 toString을 재정의해줘서 여러분들이 정의된 상수들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찍어준 게 고마운데 어떨 때는 그거 말고 다르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 쟤를 오버로딩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코드로 찍어줄까? 무슨 문을 써서? 스위치. 좋습니다. 스위치.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this. 오, 좋습니다. this. 케이스 유일하게 스위치 문에서는 이 상수들 앞에 뭘 뺄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열거형에서는 유일하게
아니, 스위치문에서는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뭘 리턴해? 자, 저거 빨간색 갖다 대지 말고 무슨 에러예요, 이거? 무슨 에러? 빨간색 갖다 대지 말고. 어? 어? 반환? 예, 반환. 뭐예요? 반환 타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경우에 반환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안에 뭐가 없어? 디폴트가 없으니까 스위치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 밑에 넣었어? 그거보다는 마지막 거를 디폴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응? 안 바꾸고 여기다가 리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요 리턴 널은, 아니 리턴 빈 문자는 무슨 코드가 될까? unreachable 코드예요. 절대 거기로 안 가. 안 가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케이스가 7종류밖에 없으면 7종류만 쓰면은 또 문법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돼요. 디폴트로 썼어. 그럼 실행을 해봐야지. 월요일 찍혀요? 월요일 찍혀요. 재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sun, mon, to 그걸 찍게 해줬는데 여기서 내가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했더니 돼. 그런데 저거를 스위칭으로 저렇게 짜야 되나? 지저분한 것 같아. 저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깔끔해요? 깔끔한 걸 수도 있고 지저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걸 스위치문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각 열거형이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열거형은 뭘 가지고 있어? 여기는 뭐만 추가한 거예요? 메소드만 추가했지. 근데 뭘 추가할 수 있어? 그치.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싹 코멘트 처리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멤버를 정의할게요. private string codename. 한국 이름. 한국 이름. 오케이. 그 다음에 저 한국 네임은 어디서 초기화하면 될까? 멤버는 어디서 초기화해요? 그렇죠. 명백한 초기화 아니면 생성자에서 해요. 근데 쟤는 7개의 객체마다 어떻게 돼? 다른 걸로 초기화되지. 그러면 생성자에 초기화되지. 그런데 열거형은 생성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성자는 반드시 뭐여야 돼? 퍼블릭이면 안 돼. 뭐여야 돼? 프라이빗이어야 돼. 그래서 private weekday string codename this.coname은 codename. 자, 이렇게 했더니 앞에 아까는 저 상수들이 에러가 안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죠. 빨간 줄이 가 있어요. 저 줄에. 그러면 저 두 개, 지금 이 두 개의 멤버를 신경 안 쓰더라도 저 생성자를 빼면, 우리가 지금 만든 private weekday라고 하는 생성자를 빼면 얘는 생성자가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있지.
기본 생성자는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면 그 생성자는 누가 만들어줘? 생성자 하나도 없으면 객체 자체를 생성 못하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유틸리티나 앱스트랙트는 뭐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 안 하면 자바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기본 생성자예요. 그러면 저 sun이라고 쓴 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쟤는 뭘로 초기화한다? 뭘 불러서? 기본 생성자를 불러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만들어버렸어. 근데 생성자를 만드는데 기본 생성자가 아니야. 그러면 쟤는 이제 기본 생성자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기본 생성자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줬다가 내가 생성자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기본 생성자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기본 생성자까지 만들면 모르겠지만 안 만들었으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 생성자를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뭘 하면 돼요? 그 코네임을 반환하는. 그렇죠. return 코네임을 반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는 요 토스트링에서 열거형이 일요일인지 뭐인지 보고 일요일을 줬는데 지금은 생성자에서 객체가 한글 이름을 갖고 있게끔 만들고요. 토스트링은 한글 이름을 리턴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뭐가 찍혀요? 월요일이 찍힙니다. 이게 뭐의 장점이다? 그렇죠. 자바의 객체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열거형의 장점. 이놈도 있고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다음 요일. next day라고 할까? next day. next day는 일요일이면 월요일, 토요일이면 일요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this.ordinal. 저 ordinal이라는 메소드는 ordinal 꼭 this가 필요 없구나. ordinal이라는 거를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 이놈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ordinal은 어떤 값을 할당해 주냐면 Sunday에는 0, Monday에는 1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뭐 C는 그런 건 있지. 이퀄을 10 하면 그 다음에는 10일 갖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만들어놨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내가 쭉 선언하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0부터 차례대로 정수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 정수값을 알고 싶으면 뭘 쓸 수 있어요? 오디날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날은 현재 오디날에 더하기 1 모두 7이 되죠.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열거형을 또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열거형을 어떻게 찾냐 하면은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뭘까요? 배열이죠. weekday 배열이에요. 그럼 뭘 리턴해 주냐? 배열이 용량이 7인 걸 리턴해 주면서 첫 번째 0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Sunday 객체, 그 다음에 Monday 객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values를 부르면 배열을 만들어주는데 그 배열에 차례대로 우리가 선언한 객체들을 쫙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i번째를 갖고 오면은 다음 날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테스트에서 w. next day 찍으면 뭐가 찍힐까? 화요일이 찍히겠죠. 아래에서 또 w next day 하면 뭐가 찍힐까? 화요일 찍혀요. w는 바꾼 건 아니에요. 여기 w next day 하면서 w는 그냥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다음날 뭐냐 하니까 수요일 준 거예요. 근데 또 w에 next day 하면은 그래도 또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겠지, 우리가. 뭐 이런 거. 이거는 뭘까? N. 그러면 여기서 5일 뒤, 17일 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0일 뒤. 그러면 맞겠죠? 코딩이 별 문제 없으면 17일이야. 확인하기 위해서 14일. 14일이면 똑같은 날이어야 되지. 그렇지? 그렇죠? 월요일. 그래서 저런 거를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C에서 열거형은 저런 거 만들려면 따로 놀죠. 윅데이라는 열거형이 따로 있고 막 열거형 갖고 조작하는 함수들을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고 스프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바는 열거형 자체를 객체로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메소드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줬고 부모로 해서 만들어줬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멤버도 추가할 수 있고 메소드 추가할 수 있고 단 생성자는 어떻게 돼요? 뭐가 돼야 돼? 프라이빗이 돼야 돼. 그리고 너무 이 자바 만든 사람이 오버한 것 같은데 잠깐만. 왜 에러 났지? 아하. 예. 이거를 없애려면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은, 요거 하고 질문 받을게요. 요 자체를 이제는 요 위크데이에 자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식처럼.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투스윙 만들어 놓으면은, 그 투스윙은 뭐에다 적용이 돼요? 7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만들어서 7개 다 적용하지 않고 요 애만 정의하고 싶어요. 썸데이에만 뭘 정의하고 싶어요. 나머지 애들은 정의 안 하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썬이 상수가 되면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뭐랄까 자식처럼 돼가지고 그 메소드를 그렇게 얘에 위해서만 재정의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도 간혹 써요. 쓰긴 써요. 그래서 뭐 질문하려고? 그 넥스트 데이가 지금 적분 번호 지시자를 설정해주지 않았는데 왜 메인 함수에서 부를 수 있는지 좀 너무 어려운 거 물었다. 그냥 펍을 써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냥 이거 끄고 설명드릴게.